그 다음에 칼 마크스의 완전히 폭력적인 방법. 이 칼 마크스는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혁명의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패비한 사회주의라는 것은 점진적인 겁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지지해야 될 것이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은 복지 사상 차원에 있어서는 점진적 사회주의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산제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쪽이고 좌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의 그러한 계열 쪽에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좌.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계 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저 뒤에 나오는 제3의 길도 뭡니까? 제3의 길이라는 것 자체도 평등에서 그 다음에 자유에서 다시 평등으로 이렇게 바꾸지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과 보수당, 이 노동당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사회주의 그런 형태의 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 중심의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 집단들 속에서 뭘 하느냐? 국가의 그러한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등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자유를 형성해 줘야 되겠다. 사회주의 그러한 정책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수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유주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복지국가의 틀의 형태로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동시에 재벌 중심의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기업체는 연주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 2008년부터서 2016년, 17년 거쳐오면서 계속적으로 대기업체는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중소기업 내지는 밑에 있는 그러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러한 차원의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비스마르크 같은 게 사회보험은 1883년도에 사상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영국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상이 먼저 태동되었으니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노동당과 보수당 쪽으로 움직인 그러한 이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사상은 영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 시대 중심의 독일인 것이죠. 이 독일은 1883년에 건강, 재해, 폐질, 대부분도 광산 노동자들입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폐질이 걸린단 말이죠. 재해에 막 문제가 생긴다.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여금 각자 돈을 거두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산 노동자 연금 내지는 건강보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으면 금속노조라든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 공문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진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는 웹 부부, 웹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그 다음 버나드 쇼라든지 베브리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상적인, 그 당시에도 자본주의의 그런 태동은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에서는 일정한 부분들이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그 노동당은 거의 사회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단 말이죠. 노동당은 사회주의 강령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이 정부를 형성되어 있고,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사회주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형태는 점진적, 칼 막스와 같은 그러한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의 사회주의를 형성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웹 부처라든지 베아트리체 웹이라든지 버나드 쇼라든지 베브리 같은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베브리지 보고서 어떻게 냈냐? 1942년에 그래서 베브리지라는 사람은 버나드 쇼나 웹 부처나 페브리안 사회주의 같은 이러한 정치 노선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노동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베브리지의 보고서의 내용들은 거의 이 노동당 계열에 있는 그런 정책
정강 정책의 요소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42년도에 뭘 어떻게 했느냐? 궁핍과 징질병과 무지, 불결, 나태, 나불, 예? 궁질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암기가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 최저선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최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세계 2차 대전을 거쳐오면서 또 세계 2차 대전에 파괴되어진 그러한 보수당 중심의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이제 베브레즈가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은 이제 30년대에 미국에 불어닥친 그러한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국가에서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국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뉴딜 정책이 형성되는 거죠. 케인즈가 이제 완전 고용을 위해서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는 국가 역할을 이제 강조해서 수정 자본주의 속에서의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법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국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생존권만을 이야기했는 그 부분들은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지만 또 사회보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미국 사회보장법이다.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념지향 그 다음에 폐비한 사회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복지의 철학적이고 그다음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